중국은 싸게 만들어서 내다 팔았고요. 미국은 이 물건들을 사왔습니다. 중국에 뭐가 쌓이나요? 달러가 쌓이죠. 미국에서 달러로 중국의 물건을 사니까. 자, 그리고 중국의 인건비가 굉장히 쌌기 때문에 중국에 공장들이 많이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 있던 공장들이 중국에 이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점점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미국의 제조업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 백인 중산층들이 같이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백인 중산층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만을 갖게 되고요. 이 불만을 해결해 주겠다고 나타난 게 바로 트럼프다. 자, 오늘은 트럼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대체 트럼프랑 중국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 트럼프의 당선을 사실상 중국이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혼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근이 문제였어요. 잘 생각해보면 중국도 엄청나게 많은 침범을 당한 나라거든요. 몽골에게 침략당했죠. 그리고 영국의 아편전쟁 때문에 엄청난 치욕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일본에게도 침략을 당했습니다. 특히 영국과의 아편전쟁 때문에 100년 치욕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혼란을 겪었고요. 배고픔을 겪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문제였죠. 마오쩌둥,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 이 대약진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생산량을 끌어올리겠다고 국가의 구성원들에게 압박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압박을 준다고 생산성이 향상이 되겠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엄청난 배고픔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의 핵심은 배고팠다라는 거고요. 배고픔만 해결해주면은 우리가 뭐든 따를게, 어떤 정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지도부들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식량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잘 살게만 해줘라는 거니까 식량과 산업화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식량과 산업화는 같이 성장하기에는 약간의 변수가 있는데요. 계속 기술을 개발하다 보면은 토지가 오염이 되죠. 토지가 오염되면 문제가 뭡니까? 식량이 줄어들어요.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가 오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산업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토지가 오염되고, 토지가 오염되면 식량이 줄어드는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1930년 미국의 대공황처럼 중국에서도 이런 거품이 빠지는 경제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잘 살던 미국도 경제 대공황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런 문제를 겪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실업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또 인구수가 많고 대다수가 도시에 몰려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량의 실업자들이 발생을 하면 시위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애초의 계약은 잘 먹고 살게만 해달라는 거였는데 그걸 못 지켜? 하면서 시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이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기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은 잘 살기 위해서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해서 물건을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해외에 내다 파는 전략을 사용한 거죠. 자, 그렇다면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어떨까요? 자, 여기서부터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싸게 만들어서 내다 팔았고요. 미국은 이 물건들을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제조를 한 거고요. 미국은 구매를 한 거죠. 자, 중국에서는 제조를 하고 미국에서는 구매를 하게 되면은 중국에 뭐가 쌓이나요? 달러가 쌓이죠. 미국에서 달러로 중국의 물건을 사니까 중국에는 달러가 쌓이고 미국에는 물건이 쌓일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인건비가 굉장히 쌌기 때문에 중국에 공장들이 많이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 있던 공장들이 중국에 이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점점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원래 미국의 제조업이 엄청나게 흥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끈 게 미국의 백인 중산층들이고요. 미국의 제조업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 백인 중산층들이 같이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백인 중산층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만을 갖게 되고요. 이 불만을 해결해 주겠다고 나타난 게 바로 트럼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중국 덕분에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자주 하는 말이 뭔가요? 바로 관세라는 거예요. 관세.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조업을 다시 살리려고 해요. 국내의 제조업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중국의 물건을 사들이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관세를 높이면 해외의 물건들을 비싸게 주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게 살 바에는 국내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제조업이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국은 무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한 국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관세를 물려가지고 중국의 물건을 미국이 안 사주기 시작한다.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한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달러와 채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달러와 채권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물건을 내다 팔았고 미국은 샀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에 뭐가 쌓였다 했죠? 달러가 중국에 쌓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달러를 미국이 다시 회수를 해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몇 년 전부터 미국의 채권을 구매하지 않고 있어요. 이 말은 즉 중국에 쌓였던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채권을 구매한다는 거는 미국이 채권을 판다는 얘기잖아요. 채권을 판다는 거는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게 돈을 안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게 다시 돈을 빌려준다는 건 달러를 다시 회수한다는 의미인데요. 현재 중국은 미국의 채권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달러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라는 거는 기축통화죠.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선 달러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전 세계로 퍼져 나가야 되겠죠. 그래야 달러를 공용화폐로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러는 전 세계에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려면 미국이 전 세계에 달러를 뿌려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미국은 전 세계로부터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야 물건이 미국에 오고 달러가 밖으로 나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무역 적자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물건을 사기만 하고 밖으로 팔진 않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적자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무역 적자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나라에서 채권을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이 무역 적자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사기 국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고 그 찍어낸 돈으로 외국에서 물건을 사들일 수 있고 그리고 빠져나간 달러는 다시 내놔 하면서 강제적으로 다시 회수를 받는 거거든요. 이게 빌렸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 그냥 돌려받는 거예요. 이자 조금씩 주면서. 하지만 중국이 이를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채권을 구매하지 않고 있다고 했죠. 이런 부조리한 구조 속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내는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그동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고 전 세계에 뿌려지고 무역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무역이 많이 일어나려면 전 세계의 바다가 평화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무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 경찰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세계 경찰 노릇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국의 제조업을 강하게 다시 만든다는 거는 해외로부터 물건을 살 생각이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관세를 올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굳이 무역을 위해서 세계 경찰 노릇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정학적 불안, 전 세계의 평화가 굉장히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 달러가 쌓였다고. 그리고 이 달러를 다시 미국에게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국은 이 달러로 뭘 샀냐? 금을 샀습니다. 금. 금이라는 거는 탁월한 지정학적 자산 중에 하나로 유명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금을 사는 것은 국제 정세와 맞아 떨어지는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도 지정학적 불안을 자기가 야기하고 있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정학적 자산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지정학적 자산, 금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새로 떠오르는 대안이 하나 있죠.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삼겠다는 말은 이런 맥락 속에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팔지 않았고요. 훨씬 더 많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경제적 맥락을 한번 이해해 보시고 비트코인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지정학적 불안이 앞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상식으로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의 교양적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